예쁜 게 무슨 소용이야. 주행 가는 거리가 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재원상 뛰어나고 못생긴 차는 사실은 갖고 싶지 않거든요. 예쁜 것도 기능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트론 스포츠백은 차인 것 같아요. 작년 여름이었죠. 아우디가 이트론 55 콰트로를 출시하면서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보란듯이 보여줬습니다. 아주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완판 신화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차는 55 콰트로에 바로 이어서 더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는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 50 콰트로입니다. 지금 아우디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우디 이트론 시리즈는 세 가지가 됐습니다. 작년에 55 콰트로 출시했고요. 이번에 50 콰트로 스포츠백이랑 이트론을 같이 출시한 거예요. 지금 소개해드릴 차가 바로 스포츠백인데요. 아우디의 특징은 그겁니다. 굉장히 언더스테이트먼트 하고 있어요. 되게 신사적이고 침착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디자인에서 막 그렇게 강력한 포인트를 주진 않아요. 아우디의 패밀리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싱글 프레임이겠죠? 싱글 프레임에서도 약간의 음각으로 이트론이라고 써있는 정도? 여기서 아, 이 차가 이트론이구나, 뭐 그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대신에 되게 볼드한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앞으로 조금 나와 있는 느낌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건 이 헤드램프의 디테일인데요. 헤드램프가 눈으로 보이는 건 사실 여기까지인데 디귿자 형태 안에 헤드램프가 있죠. 그리고 요 밑에 가로선들이 헤드램프를 받쳐주고 있으면서 조금 더 볼드하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우디는 되게 세련된 느낌을 강조하는 걸로 유명했던 브랜드인데 되게 인상적이었고 패셔너블한 느낌도 거기서 많이 났는데요. 요즘 디자이너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볼드하고 약간 더 남성적인 느낌이 나죠. 대신에 옆모습에서 보면 이 50 콰트로 이트론의 몇 가지 단서들이 아주 흥미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포인트인데요. 마치 감색 수트, 네이비 수트에 행커치프를 꽂은 것처럼 여기 이트론이라고 작게 써있는 글씨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오렌지 컬러죠. 이렇게 채도가 높은 오렌지 컬러로 들어가 있고 약간 형광에 가까운 색깔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 네이비 컬러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요. 역시 우리 아우디 이트론 얘기하면서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아우디 이트론 되게 많이 바이럴 됐고 와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뭐 주행하거나 인테리어 얘기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되게 편리하고 놀라운 기능들이 숨어 있어요. 물론 적응은 필요하겠지만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A필러부터 B필러, C필러까지 넘어가는 이 선이 사실은 이 차의 백미예요. 이렇게 유려하게 지붕선을 뽑을 수 있는 브랜드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A5 스포츠백 할 때도 이미 리뷰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유려하고 둥글고 뭔가 예쁘게 그러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을 뽑아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SUV라는 장르에서 그걸 아우디가 해냈습니다. 이거 참 되게 신기하고 이 루프렉도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에 들고 아마 실내에서는 충분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지만 바깥에서 보면 아, 이 차를 왜 디자인에 그렇게 힘을 일부러 빼는 것처럼 느껴졌는지가 이 지붕에서도 바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붕의 라인 자체가 이미 예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막 굳이 힘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비슷한 맥락에서 볼륨감 자체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뒤에서 보면 이 엉덩이 부분이 되게 풍만해서 볼륨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게 전체적인 차체에 다이나미즘을 주죠. 리어 스포일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선, 그리고 이 볼륨감, 그리고 이 캐릭터 라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상당한 차예요. 아우디는 디자인을 이렇게 뜯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리어 스포일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 이트론 02 똑같은 디자인 언어고 50 콰트로라고는 여기 써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충분하고요. 이 가로선으로 포인트를 줬다는 사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차는 굉장히 액티브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백이니까요. 그런데도 뭔가 더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수트가 어울리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이 느껴지고 스포츠백이라는 장르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아우디 이트론 50 콰트로 스포츠백의 인테리어는요,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를 몇 개 정확하게 찝어 드릴게요. 일단 버추얼 사이드 미러를 빼놓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좀 놀라운
미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좀 놀라워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와중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게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높이가 우리가 사이드미러를 보려고 돌리면 보통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건 모니터가 살짝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려고 확인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카메라만 있어요. 살짝 밑에를 봐야 이제 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조수석 쪽은 오히려 괜찮은데 운전석 쪽이 더 헷갈려요. 운전석 쪽은 각도가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더 내려가야 이 모니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육안이 흐려졌을 경우, 지금처럼 비가 왔을 때 뭐 사이드미러에 빗물이 막 맺혀서 뭔가가 왜곡이 생긴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뒤에가 잘 안 보인다거나 그럴 때 갑자기 터널에 들어갔는데 틴팅을 좀 세게 했어. 그러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밤에 시골길에 전봇대 없을 때, 그럴 때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돼요. 굉장히 환하고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뒤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의외로 화각이 넓고 이 사이드미러만큼의 범위는 확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운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바꾸는 것도 직관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공기 저항 개수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이트론 스포트백의 공기 저항 개수가 0.25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아우디는 굉장히 전통적인 것과 미래를 되게 효과적으로 섞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바로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햅틱이에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누르면 반응하지 않지만 꾹 누르면 햅틱 반응이 오면서 작동을 하는 방식. 어떤 건 버튼이고 어떤 건 터치여야 최대한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미래 인테리어의 어떤 화두화두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터치이면 사실 좀 불편하고요. 인터페이스가 웬만큼 편리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아우디는 이렇게 중심을 잡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인테리어가 현란해요. 아까 제가 익스테리어에서는 되게 언더스테이트먼트하고 있고 신사적인 느낌의 뭔가 점잖은 수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수트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감을 싹 펼치면 안에 되게 화려한 그런 재치가 돋보이는 수트들이 있는데 이트론 스포트백의 인테리어가 그래요. 보면 이렇게 되게 레이어가 있어요. 이 위에도 여기 한 칸이 있고 이만큼의 마치 발코니나 베란다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있고 여기가 돌출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느껴지고요. 사실 여기에는 쑥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되게 볼륨감이 있고, 이런 인테리어가 사실 엉덩이 쪽을 보면 리어램프가 있고 그 밑에가 살짝 들어가고 약간 전체적인 이 차의 볼륨, 앞뒤의 볼륨을 보면 이 차 이거의 디자인 언어가 어디서 왔는지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시선에서 보면 문의 안쪽도 굉장히 볼록볼록합니다. 이게 다이나믹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최대한 세련되게 뭔가 면을 싹 가듬은 느낌이라면 안에서는 할 수 있는 다이나미즘을 최대한 보여주고 싶었고, 뭔가 하고 싶었던 말이 다 이 안에 응축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트론이라는 브랜드의 디자인 언어는 이렇게 갈 거야. 마지막 포인트 한 개 더 말씀드릴게요. 기어 노브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아우디 기어 노브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낮고 넓적한 느낌의 기어 노브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이 더 넓어지면서 이 R&D를 컨트롤하는 느낌이 정말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위아래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조작하는 순간 반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선 충전하는 포트가 여기 있고요. 여기는 컵홀더가 2개 있고 뭐 충전하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뒷좌석도 되게 넓어서 가족들 되게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우디 이트론 스포트백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재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대 출력이 313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55.1kgm예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8초. 전륜과 후륜에 전기 모터가 하나씩 있는 전자식 쿼트로고요. 그러니까 전자신호로 이 네 바퀴의 동력을 다 조율을 하는 거죠.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식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동력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우디의 공식적인 설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76mm까지는 알아서 높낮이를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뭐 빨리 달 때는 좀 낮게 해주고 이 공기 저항 개수를 최적화를 해주는 거겠죠. 우리가 제원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마치 경쟁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우리가 제로백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제로백이라는 말은 사실 뭐 표준어는 아닙니다. 자동차 저널리스트들끼리는 지향하는 말이에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 혹은 뭐 시속 100km 가속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로백은 일본식 표현이어서 저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속 100km 가속 시간을 겨루면서 뭐 테슬라는 몇 초인데 원은 몇 초고 뭐 빨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드래그 레이스에서 뭐 젖혔다, 점이 됐다, 뭐 이런 얘기. 어쨌든 자동차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오브제이기도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일상적으로 타는 굉장히 라이프스타일에 가까운 오브제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역시 우리가 100km 가속성능 2.9초, 2.8초 이런 걸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리면 안 돼요, 공도에서는. 6.8초라는 건 어떤 기준에서는 느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일상적인 차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이 2.5톤 정도 되는데요, 313마력과 55.1kgm, 최대 출력과 최대 토크는 정말 충분한 수준이에요. 근데 보통 전기차라고 하면 밟자마자 풀 토크가 나와서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막 이렇게 젖혀지고 이런 거. 이트론은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건 아우디가 전기차를 어떤 태도로 만드느냐입니다. 아우디는 프리미엄 브랜드죠. 사실 재미있는 건 이런 거예요. 테슬라는 사실 여러 가지 매혹적인 포인트, 그러니까 딱 캐치한 포인트들로 무장한 차죠. 굉장히 빠르고 혁신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언어를 취했고, 근데 그렇게 막 테슬라가 여러 가지를 할 때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가 취할 수 있는 입장, 프리미엄 브랜드가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와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전기차로 넘어갈 것이냐가 사실은 포인트거든요. 이트론은 그에 대한 아우디의 해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일상적이고 아우디가 지금까지 고객들한테 보여줬던, 고객들의 몸으로 느끼게 했던 그런 느낌을 최대한 위화감 없이 전달하는데 애를 쓴 것이 바로 이 이트론입니다. 그래서 이트론 55 같은 경우는 완연한 SUV이고 전기차였지만 굉장히 일상적이면서도 신기술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회생 제동 시스템이라거나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거나 이런 아우디의 기술들이 되게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인증 주행거리가 사실은 307km였거든요. 길지 않지만 실제로 달려보면 훨씬 더 넉넉하게 달릴 수 있고, 부산까지 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더라, 400km 이상 달릴 수 있더라, 이런 게 정설이었습니다. 이트론 스포츠백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50 쿼트로예요. 그래서 55 쿼트로보다는 사양이 조금 낮습니다. 72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220km거든요. 실제로 달려보면요, 이거 충전 완충 상태에서 차를 받았을 때 270km 주행 가능이라고 계기판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신나게 타고 다녔는데 가장 재미있는 건 이 차의 프리미엄한 느낌이에요. 다분히 일상적인 차원의 드라이빙에서는 정말 풍족하달까? 이 럭셔리한 감각이란 이런 거구나. 아우디가 이런 차를 만들었었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우리가 아우디한테 기대하는 감각은 사실 그런 겁니다. 운전을 해보면 이 아우디 맞아, 아우디가 우리한테 계속 주는 느낌은 바로 이런 거였지 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우디를 운전할 때는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를 운전할 때랑은 아주 다른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뭐랄까요, 더 날씬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날렵하고 기분이 좋아요. 이트론에서 느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전기차가 이렇게까지 풍만한 감각으로 달릴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우디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재밌는 건요, 보면 볼수록 예뻐요. 단순하게 디자인한 차가 그렇고 최대한 절제한 차가 그렇게 느껴지죠. 이트론 스포츠백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트론은 평범한 SUV의 레이아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익숙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스포츠백은 그렇진 않아요. 뭔가 새로운데 저거 예쁜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앞에서 봐도 그렇고 옆모습도 그렇고 놀라운 비율, 다음에 이건 감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참 예쁘다. 제가 아까 어제 계속 운전을 하고 오늘 촬영하면서도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에서 보면서 속으로 계속 그 생각했어요. 이거 진짜 예쁜 차다. 예쁜 게 무슨 소용이야, 주행 가는 거리가 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거고, 동의합니다, 의견. 하지만 예쁜 것도 기능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능이죠.
재원상 뛰어나고 못생긴 차는 사실은 갖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에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가 일단 눈길을 끌고 디자인의 완성도가 뭔가를 압도하는 순간도 오게 마련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트론 스포츠백은 그런 맥락에 있는 차인 것 같아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55 콰트로에는 베네놀룹슨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50은 아니에요. 50은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그게 저의 유일한 아쉬움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요. 이게 회생 제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기차니까요. 아니라 마이너스를 누르면 회생 제동을 더 세게, 그렇지 않으면 가장 일상적인 감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어쨌든 그 감각을 조절할 수 있어요. 굉장히 영리하죠. EQC도 이런 식이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고를 때는 정말 여러 가지 기준들이 필요할 겁니다. 정말 뭐 비싼 오브제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는 따져야 될 게 더 많아 보이죠. 하지만 어떤 차는 몇 가지 특징으로 다른 모든 특징을 압도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이 바로 그런 차입니다. 이 차의 아름다움과 디자인, 그리고 일상성과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다른 모든 가치를 다 압도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 차를 선택했다고 해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된 것 같아요. 저희는 곧 다른 시승기, 다른 콘텐츠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찾아오겠습니다.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입니다. 감사합니다.